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광명 뉴타운이랑 뭐 철산주공, 하안주공 이렇게 해서 광명을 한번 제가 임장을 가봤는데요.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랑 뭐 철산주공, 하안주공에 대해서 광명시 전체적인 정비 사업의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 참 넓다 보니까 제가 다 가보진 못했는데 뭐 주요 지역들만 좀 포인트 삼아서 가봤으니까 한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요. 이렇게 좀 보시죠. 부동산은 자고로 현장을 가야죠. 저도 주에 한 번씩 꼭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그래도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가서 생생한 현장의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광명은 구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가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씩 좀 제가 동선을 좀 짜서 갈 수 있는 구역들만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 대략적인 루트는 광명 11, 12 구역부터 해서 철산 12, 13. 원래 저 위쪽 한번 가봐야 되는데 동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또 내려와서 하안주공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쭉 가봤습니다. 먼저 광명 11구역을 볼게요. 광명 뉴타운의 뭐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구역도 넓고 되시면 되고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 출구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그 골목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이버 지도 찍고 안내해주던 길 따라서 쭉 가봤고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광명 11구역 이렇게 하면은 나오더라고요. 가면 되고 대략원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반대편도 살펴봤는데 뭐 11구역 반대편은 원래는 뭐 광명 19구역이랑 좀 더 가보면 지금 광명 6구역이 있었는데 둘 다 해제가 됐죠. 근데 이렇게 해제된 구역들도 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놓고 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해제된 7구역의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8구역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게 맞나요? 하여튼 이런 걸로 선정이 됐다고 하죠. 대략적으로 해제된 데만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렇게 해제 구역이 19, 6, 뭐 3구역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구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골목 사이로 쭉 돌아가면 되고 상가들이 있고 이렇게 뭐, 딱지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이렇게 뭐 공실이 나 있는 상가들 이렇게 이주를 한다라는 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주택가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도로도 좁고 차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정비가 확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이렇게 나간 분들이 좀 많았어요. 뭐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니까 매물들의 정보들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중간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좀 쉬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 많았고 이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12구역 쪽도 제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철산역 쪽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왼쪽에 이제 철산역으로 가다 보니까 쌍마 한신 아파트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저기 있는 게 철산 주공 13단지입니다. 여기는 아직 뭐 좀 멀었죠.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12단지가 있었는데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요즘에는 안전진단을 좀 이번 정부는 뭐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요. 철산주공 8구단지 그리고 11단지 이렇게 있었는데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죠. 100% 이하의 아름다운 용적률이 있고
대지 지분도 높아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정리한 것도 있고 이미 분양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굉장히 비싸죠.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1, 12구역이랑 아니 뭐 찰산주공 쪽 옆에 있는 뭐 상가 단지들도 간단하게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이랑 13구역도 뭐 8, 9, 10, 11 구역의 힘을 이어받아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도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찰산주공 8, 9, 10, 11단지에 비해서 용적률이랑 대지집은 좀 딸리긴 하죠. 그래도 입지는 찰산역 거의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산주공에서 하은주공으로 저기 내려가 봤는데요. 그리고 가는 길에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2009년이면은 뭐 준신축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 준구축이라 해야 되는지 하여튼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광명 두산이브 트레지움, 그리고 그 철산 레미안제 이렇게 중간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쓱 보고 갔고요. 뭐 8사 기준으로 뭐 자이는 한 9억 후반에서 14억, 두산이브는 뭐 11억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은주공 살펴볼게요. 이렇게 쭉 제가 한 중간에 빨간 색깔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 라인 따라서 쭉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이 도로 따라서 쭉 아파트가 양 옆에 성냥갑처럼 이렇게 도열하듯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단지가 쭈루룩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안전진단은 요즘에는 진짜 잘 해주나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이게 아파트가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컨디션은 좋았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실수한 건데, 하안동 쪽은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첫째 주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매주 이제 같이 휴무를 하시는 날이라고 하세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부동산을 한번 전화를 해보고 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고요. 현장에 왔으니까 물건은 보고 가야죠. 각 단지들 한번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가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길이 굉장히 예뻤어요. 이 은행나무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이 나무들이 정말 날씨가 또 제가 갔을 때가 좋아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하안동의 중심 상권의 시작점인데, 이렇게 이제 중앙에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재건축 전까지는 이 주변에 배우 세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탄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거용 상권에 맞춰서 이런 업종들이 들어있고요. 1층에는 부동산, 빵집, 휴대폰, 프랜차이즈, 식당, 카페, 디저트 브랜드, 약국 등 이렇게 들어있고, 2, 3층에는 병의원, 그 위로는 이제 학원들이 임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거의 개별 단지로 있어서 하안동 중심 상권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 상권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여기 하안대거리, 하안사거리 대로변 상권인 듯 했는데 이쪽이죠. 이제 100%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하안사거리 쪽 전용 6평짜리 상가 1층짜리가 권리금 8천에 보증금 7천, 그리고 월세 36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거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약간 시세인지 이렇게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사람들 많고 해서 뭐 이 정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당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거였죠. 어쨌든 뭐 임대료가 거짓이 아니라면은 뭐 수익률 3% 기준으로만 해서 이제 매가 따져보면은 한 15억 정도는 넘는 상가인데, 뭐 이 정도 될지 아니면 좀 더 시세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건지, 이거는 상가 하시면서 좀 더 제가 또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하안주공으로 돌아가서, 하안주공에서는 이제 단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단지들만 좀 살펴봤어요. 여기 대지 지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좀 괜찮은 뭐 주공 8단지랑 12단지 위주로 제가 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지들은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뭐 안전진단 통과하기도 했고 단지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하고 되어 있고 그리고 12단지 나와서 제가 8단지를 가려고 하는데 6, 7단지 쪽에서 이렇게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 건설사들의 구애가 담긴 플래카드가 많은데 6이랑 7단지는 뭐 철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시공사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곳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니까 6, 7단지도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8단지이고요. 8단지도 이렇게 단지 전경 쪽도 봤고요. 그래도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보고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하은주공의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계이죠. 그래서 완공까지 가려면은 뭐 적어도 한 10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재건축을 뭐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니까 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처 이렇게 한 단계 지날수록 올라가는 거는 맞으니까 보시고 될 것 같고 뭐 한주공은 뭐 대지 지분이 그리 높지 않고 조합원들의 뭐 소형 평수가 많아서 용적률을 요거를 좀 뭐 다른 일반 분양 세대로 빼기보다는 기존 조합원들의 그 평수 늘리는 데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뭐 1대1 재건축이나 뭐 이렇게 분담금이나 이렇게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한번 판단을 더 해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사업성 따지시면서 한번 안전하게 그리고 돌다리도 몇 번 더 두드려 보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뭐 잘 풀어내겠죠. 뭐 그럼 저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투자금이 이제 철산 주공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공 그 철산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의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런 광명 경기도의 재개발 재건축 천국의 광명을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 뭐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뭐 11구역부터 그리고 그 철산주공 8, 9, 10, 11단지에 힘입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 12, 13단지 그리고 비교적 적은 투자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은주공 이런 단지 중에서 대지 지분이 가장 높은 뭐 8, 이런 12단지 그리고 통합으로 하는 6, 7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참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하나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참 재밌는 것 같고요. 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저도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좀 정리되고 진짜로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